안녕하세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을 보면 평생 땀 흘려 갖고 온 결실을 거두는 농부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이와 같아서 젊은 시절의 땀과 노력이 모여 이제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결실로 맺어졌을 겁니다. 그 귀한 자산을 이제는 허투루 세워 나가지 않게 잘 지키고 마지막까지 알차게 불려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자산을 불리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은행에 목돈을 넣어두어도 1년 뒤에 손에 쥐어지는 이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생긴 이자나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에서는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 15.4%라는 적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만원의 이자가 생기면 그중 1,540원은 나라의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지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 빠져 태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속이 쓰릴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한 아주 특별하고 현명한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만능 절세주머니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줄여서 ISA라고 편하게 부릅니다. 앞으로 저도 ISA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ISA는 말 그대로 세금을 아껴주는 마법 같은 통장입니다. 하나의 커다란 주머니라고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 주머니 안에 안전한 은행 예금이나 적금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러 금융상품까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주머니 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세금을 아주 많이 깎아주거나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자산들을 이 하나의 주머니에 모아 관리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덤으로 받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 19살이 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특별한 주머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 혜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나는 투자 같은 건 잘 모르고 복잡한 건 딱 질색인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젓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ISA 계좌는 위험을 감수하며 수익을 좇는 투자 전문가만을 위한 상품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원금 손실을 원치 않고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 예금이나 적금만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욱 유용한 보물 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은 투자의 종류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계좌는 일단 만들어두기만 해도 그 가치가 저절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당장 여윳돈이 없어서 계좌에 돈을 한 푼도 넣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ISA에는 1년에 최대 2천만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올해 이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비어있는 장바구니를 매년 하나씩 더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 장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장바구니를 안 주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오래 쓰지 않은 장바구니까지 합쳐서 내년에는 더 큰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시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올해 ISA 계좌를 만들어 두고 돈을 한 푼도 넣지 않아도 내년에는 올해 목까지 합쳐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2천만 원이 더해져 총 6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차곡차곡 쌓이는 셈입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를 받거나 부동산을 처분해서 목돈이 생겼을 때 이처럼 넉넉하게 확보된 비과세 주머니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반대로 만약 3년 뒤에야 그때 만들어 둘 걸 하고 뒤늦게 계좌를 열면 그분은 딱 그 해의 한도인 2천만 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시작한 분이 3년간 차곡차곡 쌓아둔 6천만 원의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일단 만들고 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현명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 될 ISA라는 절세주머니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상품들로 채워야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장 알차게 불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만능 절세주머니 ISA의 속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주머니의 혜택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 어르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ISA 계좌는 가입하는 사람의 조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반형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에서 특별히 더 큰 혜택을 주는 서민형입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소득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서민형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소득이 전혀 없는 분이시라면 안타깝게도 서민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계좌를 만들 때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에게 문의하면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이 두 가지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한도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일반형은 계좌에서 발생한 전체 이익금 중에서 200만 원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민형은 그 2배인 400만 원까지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께서 ISA 계좌에서 3년간 500만 원의 이익을 보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일반 예금이었다면 이익금 500만 원 전체에 대해 15.4%의 세금, 즉 77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일반형 계좌에서는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일반 세율보다 훨씬 낮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약 29만 7천 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무려 47만 3천 원을 아끼는 셈이지요. 그런데 만약 어르신께서 서민형 가입 대상이시라면 혜택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익금 500만 원 중 400만 원까지 세금이 한 푼도 없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 즉 9만 9천 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일반 통장과 비교하면 67만 1천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서민형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A의 또 다른 강력한 장점은 바로 손익상계라는 지혜로운 계산 방식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익과 손해를 서로 셈하여 상쇄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께서 주머니 안에 3가지 상품을 담았다고 상상해 보시죠. 첫 번째 상품에서는 400만 원의 큰 이익이 났고 두 번째 상품에서는 100만 원의 소소한 이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상품에서는 안타깝게도 200만 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만약 이 상품들이 각각 다른 일반 계좌에 흩어져 있었다면 손해는 손해대로 마음 아프게 감수하고 이익이 난 두 상품의 합계인 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고스란히 다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주머니 안에서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먼저 총이익인 500만 원과 총손실인 200만 원을 서로 셈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순수한 이익은 300만 원이 되지요. ISA는 바로 이 순수 이익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아주 합리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똑똑한 주머니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ISA를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탁형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찾아가 내 돈으로 이러이러한 예금이나 펀드에 넣어주시오 하고 내가 직접 상품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일임형으로 금융 전문가에게 내 노후 자금이오.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아서 잘 굴려주시오 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불해야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요즘 가장 많은 분이 선택하고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중개형입니다. 중개형은 마치 우리가 시장에 가서 직접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듯이 내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내 뜻대로 자유롭게 고르고 담는 방식입니다. 직접이라는 말에 덜컥 겁을 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선택의 폭이 가장 넓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들기에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금 손실은 눈꽃만큼도 원치 않으니 이 주머니 안에는 오로지 가장 안전한 은행 예금만 담겠다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증권사를 통해 중개형 계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시중 은행들이 제공하는 가장 높은 금리의 예금 상품들을 골라 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금의 안정성은 그대로 누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에 붙는 세금은 ISA의 혜택으로 크게 아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절세 주머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안전한 은행, 예금이나 적금은 언제나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더불어 나라에서 발행하거나 아주 신용이 높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역시 안정적으로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노후 자금 마련에 아주 적합합니다. 만약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보고 싶으시다면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라는 상품에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TF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우리나라나 혹은 전 세계의 우량 기업 수백 개에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는 효과를 내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잘 나가는 기술 기업들을 모아놓은 펀드나 매달, 월세처럼 배당금을 꼬박꼬박 주는 회사들만 모아놓은 펀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원래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상품들을 ISA 주머니에 담기만 하면 세금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어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해외 개별 주식은 구입하지 못합니다. 국내 상장된 주식들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계좌이기 때문이죠. 해외 주식을 구입하고 싶다면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을 모은 ETF를 사거나 다른 주식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큰 건물을 사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익을 나눠 갖는 것과 같은 원리의 리츠 상품도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어르신들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주머니에 담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국내 주식을 직접 하나씩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주식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이익, 즉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세금 혜택도 없는 상품을 이 소중한 절세 주머니에 담아 한도를 차지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비오는 날을 대비해 받은 귀한 우산을 햇볕이 쨍쨍한 날에 펴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귀한 절세 한도는 세금 혜택이 꼭 필요한 예금 이자나 펀드 수익 같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 만능 절세 주머니 ISA에 대해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새로운 금융제도라는 말에 지레 어렵게만 느껴지셨을 수도 있고 은행이나 증권사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나라에서 주는 이 좋은 혜택을 외면하지 말고 꼭 챙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땀 흘려 모은 자산은 단순한 숫자로 이루어진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녀들을 키워내신 숱한 밤의 걱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감내했던 인고의 세월, 그리고 우리의 빛나던 젊음과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처럼 피와 땀이 밴 소중한 재산을 가만히 앉아서 세금으로 떼이고 해마다 오르는 물가에 그 가치가 달아 없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ISA는 바로 이렇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아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막이자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금고와도 같습니다. 이 금고를 만드는 데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여윳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신분증 하나 들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해 ISA 계좌 하나 만들러 왔소 하고 말하는 그 작은 용기, 그 첫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텅 빈 계좌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도 어르신께서는 매년 2천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한번 만들면 사라지지 않고 해마다 차곡차곡 쌓여 어르신의 노후를 더욱 넉넉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훗날 생각지 못한 목돈이 생겼을 때 혹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미리 준비해둔 이 넉넉한 비과세 주머니에 차곡차곡 담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남들은 이자 소득의 15.4%를 꼬박꼬박 세금으로 낼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 세금을 아껴 손주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예쁜 옷 한 벌 더 사주실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사람만 누리는 지혜이자 현명한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그 긴 시간을 불안과 걱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안정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ISA는 투기나 모험을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안정적인 것만을 추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성향에 가장 잘 맞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 관리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듯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혹은 나는 이렇게 ISA를 활용해서 세금을 아꼈다 하는 자신만의 경험과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편하게 글을 남겨주세요. 어르신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이웃들에게는 덧없는 용기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으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매일이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